자, 우리 3등분 한다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고요. 2등분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직사각형이 아니라 만약에야 이런 사다리꼴이 있는 상태에서 2등분 하세요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죠? 세상 처음 보는 도형에 대한 2등분 또는 3등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너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거고, 그 직접 찾아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넓이 얼마야?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9.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의 넓이는 36입니다. 그러면 3등분 된 넓이는 얼마? 당연히 12, 12, 1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당연히 알고 있거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해 가야 되냐면 저 넓이가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냥 저 넓이 자체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됐음? 자, 가자.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직접 구한다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뭐야 이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지? 그럼 윗변이 얼만데?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곧 높이 b가 되겠네. 아랫변은 x좌표 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좌표 b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러면 그게 바로 아랫변. 그러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까지 했을 때 얘가 넓이가 10입니다. 끝.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 6이 될 수밖에 없네. 따라서 b는 1. 그러면 두 번째로 a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녀석의 넓이도 구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의 도형은 사실은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평행하니까. 그럼 b가 1이라는 거 나왔다. 얘가 1이다. 그럼 얘는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요 녀석의 좌표, 요 점의 좌표는 4, y좌표 9에서 1만큼 내려간 4,8이 되면 되겠고,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기도 요 높이, 요거랑 똑같겠지. 얼마예요? 5였거든. 그럼 여기도 5만큼 내려오면 되겠네. 요 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0,4가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은 요 놈에 의해서 A가 나왔네. A는 4. B가 먼저 나오고. 끝. 결국 방법이 뭐다? 직접 넓이가 12가 되도록 우리가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저기 뒤로 넘어가서 지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1178번 문제를 얼른 지금 잠깐 풀어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OAB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2등분합니다. 자, 보세요. 삼각형의 넓이 2등분이죠. 삼각형의 넓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지.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 어느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와 지나지 않는 경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A라는 꼭지점을 지나고 있나? A래. 어느 한 꼭지점을 지나고 있나요? 아니요.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하라 그랬어? 공식으로 방식을 외워서 들어간다기보다 직접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아까처럼 36에 12, 12, 12 하는 것처럼. 맞죠? 그럼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가로 얼마예요? 4. 세로 얼마예요? 4.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8이겠다. 그렇지? 그럼 너희들은 저 빨간색 직선에 의해서 잘려있는 두 도형 중 하나의 넓이를 구해요. 구하기 쉬운 녀석으로 가는 게 낫겠죠? 밑에 녀석이 당연히 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넓이가 뭐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야? 4라는 사실을 이용해버리는 거지. 맞나요? 끝.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찾으러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가로의 길이를 구하려면 요 점에 x좌표가 필요하다. 그치? 맞죠? 그래서 빨간 색깔 직선 뭘 찾는다? x 절편 찾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k, 0일 거야. 마이너스 k라고 해서 음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k가 음수면 양수, 0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 얼마가 되겠네? 가로의 길이는 x좌표에서 x좌표를 빼야 된다. 4 더하기 k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구하러 가자. 높이는 어떻게 찾아? 요 점을 찾아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 점이 정확하게 뭘 이용하자? y좌표를 이용하러 갈까?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교점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 녀석 교점 찾자. 직선 찾자. 뭐야? y는 기울기. 요 점에서부터 요 점 3,4, 요 점 4,0. x좌표가 1만큼 증가할 때 y좌표가 4만큼 감소했으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0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자고? 요 녀석과 한 번 더 쓸게. 이거 잘 안 보여서. y는 x 플러스 k를 뭐 해주세요? 연립을 할 거예요. 그때 아무렇게나 막 연립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굴 구하고 싶다? 요점, 요점에 대해서 뭘 찾고 싶다? y 좌표를 찾고 싶거든. x 좌표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 녀석을 4배를 해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둘이 연립한다고 생각하고 더 해버리는 게 더 낫겠다. 그치? 그래서 5y는 뭐예요? 16 플러스 4k. y 좌표는 뭐가 나와요? 5분의 16 플러스 4k. 이게 바로 뭐예요?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찾았던 요 밑변과 함께 넓이는 뭐가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 녀석 4로 묶어줄게. 그러면 k 플러스 4. 그게 얼마다? 넓이 4. 그래서 요거 약분. 요거 약분. k 플러스 4의 제곱은 10. 그래서 k제곱에 플러스 8k에 플러스 6은 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k의 값을 찾아봅시다. k는 뭐 나와요? 인수가 되나?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나 뭐 계산 잘못했냐? k는 2분의 뭐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6. 한 번 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그 중에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k는 당연히 뭐보다는 4 플러스 k가 양수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넘어가지만 k 플러스 4. 그게 양수여야 되니까 플러스만 가능하겠네. 끝.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맞나? 나 뭐 계산 실수한 거 아니야? 1178번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0 맞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마지막 값을 구하는 과정이 좀 지저분하다 보니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방식은 똑같으니까. 알았죠? 계산에 너무 뭐 집중해가지고 뭐 이게 어렵다 쉽다 이걸 따지지 말고 요 문제 자체를 어떻게 푸는지. 저 녀석은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니까. 그리고 누구 71번도 봐봐. 71번도 보면 약간 의자 모양이랄까? 어쨌든 그 휘어져 있는 도형의 넓이 이등분하는 문제는 전체 넓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그 두 개의 넓이 중 구하기 쉬운 녀석이 그놈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위쪽에 있는 게 구하기 쉽겠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숙제가 1101번까지였으면 딱 여기까지만 한 거야. 유형 13번부터 할 차례고. 우리 큰일 났어. 진도가 막 빨라. 어떡하지?
질문이 맨날 한 개, 막 세 개, 두 개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반들 질문의 상태를 모르잖아, 너네가. 다른 반들 보면은 막 한 15문제, 20개씩 막 질문을 하고 앉았거든? 어떡하지? 자, 어쨌든 가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내용. 오늘 조금 뭐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뭐. 여유 있게. 맨날 뭔가 초조하게 막, 맞지? 그치? 10분만 쉬고. 자, 빨리 다 수업하자. 이러면서 맨날. 자, 이제 갑시다. 요 녀석. 정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녀석은 우리 앞에서 이미 한 거야. 그때 내가 설명을 한 건 아니고 우리 유형 앞에 유형 1번에서 한 5번쯤 사이에 넣었던 한 문제를 풀 때 요걸 이용하는 게 나왔어 이미. 그때 너희들이 했고. 오케이? 그리고 조금만 풀어서 생각을 해봐도 얘는 무슨 단원과 관련된 건지 이미 압니다. 갈게요. m의 값에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항상 점 몇 콤마 몇을 x1, a, ab로 하자. ab를 지나는 직선.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노란색. 되게 기본 문제들에서는. 물론 더 난이도가 한 중난도 이상만 가도 저 표현 자체를 숨겨놔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문제를 보면은 요겁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누구누구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알았음? 그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얘는 예시로 바로 갈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미지수 m을 만날 겁니다.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 는 0이라는 직선을 만날 거야. 이거 가지고 뭐 얘가 원의 넓이를 이등분 한다든지 얘가 아까처럼 뭐 삼각형을 이상한 넓이로 이등분 한다든지 뭐 얘가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든지 또 얘가 뭐 좀 이따 나오는 편으로 보면 어떤 점으로부터의 거리에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기타 등등등등을 할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짬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나오든 저런 직선이 나와지게 되면은 뒤에 걸 풀기에 앞서서 일단 무조건 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를 고쳐주세요. 그 고치는 방식이 바로 얘가 힌트가 되는 거지. 이게 뭔데? m이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항등식, 항상 지난다 m에 대해서. 그 뭐야? 항상 성립한다 m에 대해서 뭐? m으로 묶어주세요지. m이 있는 항과 m이 없는 항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주세요? m이 있는 항 x 플러스 1 m 안 가지고 있는 항 마이너스 y 플러스 1는 0 이게 무조건 성립하도록. 그럼 뭐야? 우변이 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 라고 읽어주는 것이. 이해됐죠? 요게 다예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쉽다, 그죠? 바로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자, 쉬운 문제니까 얼른 해봐. 1103번.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뭐 안 나온다고 단정을 짓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만나기는 힘들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녀석은 뭐 대놓고 물어봤잖아, 그지?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난 점을 P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안 한다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거는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 말을 안 하더라도 너희들은 얘를 찾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나는. 알았어?
어쨌든 지금 얘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보자. 그럼 뭐 하라 그랬어? K라는 문자로 묶어주세요.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왔을 거고요.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5 하면서 다 따로 빠져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얘가 0 되면 되고 얘가 0 되면 됩니다. 한 번 더 쓸게요. 얘가 0 된다. 뭐라고? X-Y-2가 0. 두 번째 얘가 0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얘 플러스 5는 0. 두 식을 뭐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럼 XX 사라지고 마이너스 Y와 플러스 2Y는 Y. 플러스 3. 는 0이 되면서 Y는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Y 값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집어넣어주면 X 값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죠? 끝!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OP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끝났지. 답은 루트 10. 답은 3번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P의 좌표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잘 안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럼 실제로 만나는 문제들은 뭐냐? 유형 16번에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활용. 자, 어디서 만나지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113번을 풀어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갑시다. 역시 두 번째 요 녀석 어떻게 잡으면 된다? M으로 잡아주면 된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따로 간다. 맞죠? 그럼 이 직선 자체는 M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직선 자체는 어떻게 생겼다? 항상 2,1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M 때문에 뱅글뱅글 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직선 어때? X 플러스 Y 플러스 3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뭐 한 이쯤 가볼까?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자, 요 녀석과 뭐 해주세요? 3, 4분면서 만나세요. 그럼 지금 요 녀석 M에 의해서 바뀝니다. 뭐가? 기울기가 아마 바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3, 4분면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나고 있거든. 그럼 3, 4분면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요 점을 딱 지나는 그 순간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저기 저 점을 지날 때까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사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요 녀석의 좌표가 뭐니까? 0,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지나니까 여기는 0, 마이너스 3을 넣어서 그때 이 m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뭐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0을 지날 때의 m 값을 또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두 개의 m 사이에서 나옵니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될 거야. 맞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데 너희들이 실제로 이 유형의 문제들을 항상 잘 풀까? 아니,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등호 빼야 된다 이거 그지?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문제를 하나 더 줄 테니까 이 녀석을 한번 풀어봐봐. 그나마 좀 한 단계 쉽게 가서 그림을 내가 먼저 제공을 하기는 할게. 자, 이거는 지금 너희들 시간 내서 풀어보세요.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잠깐만. 요거 살짝 바꿨다. 고고.
자, 볼까? 자, 일단 너희들이 이것까지는 했을 겁니다. 이 녀석 형태 바꿔서 미지수 m을 지나도록 잡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지난 점의 좌표가 2,1이라는 것까지는 찾았을 거야. 항상 지난 점이 2,1이다. 맞죠? 자, 갑니다. 2,1 대충 뭐 한 이쯤 있겠지. 그치? 그럼 너희들이 이제 요 직선을 움직여 볼 거란 말이죠. 어떻게? 야, 이거 오랜만에 꺼낸다. 요 점을 지나도록 해서. 맞죠? 요 점을 지나도록 해서 뺑그르르르 돌려줄 겁니다. 맞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때까지 만나잖아. 맞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때의 m의 값과 이때의 m의 값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럼 생각해봐. 사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나오는 거 여기가 3이 나온다고 치자. 1과 3의 사이가 맞아? 아닐걸? 자, 좀 이따 보자. 어쨌든 우리는 요때랑 요때를 찾아가 보자. 첫 번째. 요런 경우. 오케이? 어떤 점을 지난다? 1,1 지난다. 찾아가 볼게요. 1,2 넣어봐. y에 1을 넣어주면은 1이고 x에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m의 값은 뭐면 돼요? 1이면 되죠. 맞나요? 두 번째, 요 점을 지난다. 또 찾아가 보자. 요 점을 지난다. 뭘 지나요? 4,1을 지나면 되죠. 맞죠? 4,1을 넣어보자. 2를 넣어주면 1이고요. 4를 넣어주면 2입니다.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성립하네요. 여기야.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m이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일까? 아닐걸? 잘 봐. 여기서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를 뭘 가져요? 마이너스 m이라는 걸 기울기로 갖죠. 나 계산 잘못했어? 알아요.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그게 마이너스 1이네.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고 그게 2분의 1이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 문제 내가 아까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 y로 했다가 지금 플러스 y로 고쳤지. 그거 기울기로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거 기울기 풀 때 성훈이처럼 습관적으로 m을 기울기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설명하려고 했어. 방금. 알았죠? 그래서 바꾼 거였고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봐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이 이런 직선이냐?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이 사이 범위에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잠깐만 좀 지울게. 헷갈린다 얘 때문에. 사이 범위에요 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의 기울기 마이너스 m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찾은 게 사이 범위에 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사이 범위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사이 범위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찾은 거라고. 왜? 기울기 한번 생각해봐. 빨간색이 커, 파란색이 커. 당연히 파란색이 크지. 그럼 파란색보다 작은 기울기라고 찾은 거는 이거 찾은 거야 지금 너네가. 그럼 사이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뭔데요? 그래서 그림을 살려서 잘 봐. 여기를 기준으로 항상 지난 점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빡 그어요. 그 녀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만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들은 파란색 직선보다 더 큰 직선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해야지. 기울기가 더 큰.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보다 더 작은 기울기의 직선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바깥범위여야 됩니다. 일부러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봤어.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인 누구? 마이너스 m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데보다 작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둘이 비교해봐. 마이너스 m은 여기서 찾은 기울기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다. 아니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 마이너스 m은 더 나왔다. 2분의 1보다. m을 다시 표현해주면 여기는 m은 1보다 크고 같아요. 아니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바깥 범위가 나오게 돼요. 바깥 범위가. 선영이 알겠어? 난이도가 은근히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많이 들 실수하거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14번. 왜 바깥범위인지 너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 알았나요? 선영씨 알겠죠? 선영이라서. 서은씨 알겠죠? 선영씨 알겠죠? 둘이 헷갈려! 발음을 하기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붙는다 안 붙는다도 차이 많이 나지. 4분면에서 만나세요는 절대로 등호가 안 붙습니다. 왜? 축에서 만나는 건 4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 제외하셔야 되고 얘는 사각형 꼭지점과 딱 만나는 것도 만나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 그림 잘 그려놓고 조심해서 풀도록 합시다. 다음에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남았어요. 세 가지구나. 가자.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는 쉽고 두 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 요거 정점을 지나는 직선 풀었던 문제 중에 이거 풀었지 아까 302번. 이거 풀었을 때 K가 있으니까 항상 지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302번을 푼 게 아니네. 어쨌든 2번을 푼다 치면 아이씨 아까 이거 풀었지 그지? 303번 다시 가. K가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을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5 는 0이었고 두 개가 0 되는 걸 찾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가지고 연립을 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찾은 P가 아까 몇 콤마 몇이었지? 1,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거였어. 자,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하고 싶은 문제는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오늘 하려는. 그때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두 직선에 대해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라는 이 유형 어떻게 풀어주냐면 요 녀석을 살려주는 겁니다. 잘 봐. 요게 하나의 직선이지. 맞지? 노란 색깔 직선. 처음에 주어져 있던 직선이잖아. 근데 요 두 녀석도 사실은 보면은 직선이야. 연립을 했다라는 거는 연립을 해서 구한 이 점 자체가 뭐란 얘기야? 두 직선의 교점이란 얘기야. 그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라고 가는 거지. 거꾸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자고? 한 직선, 다른 직선이 있어. 두 직선에 대해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느 한 직선에서 는영을 떼고 앞에 있는 녀석 좌변만 쓰고 K배를 합니다.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도 좌변만 쓰고 는영은 떼버리고 좌변만 쓰고 둘이 뭐 했어요? 더해준 거예요. 그리고 는영을 붙이면 돼. 이게 바로 새로운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야. 이해됐음? 다시 가자. 어떻게 하자고? 어느 한 직선의 방정식을 씁니다. 는영은 떼주시고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씁니다. 는영은 떼주시고요. 그리고 둘 중 한 녀석에다가 K를 붙여주면 됩니다. 어디에 붙이는지는 너희들 편한 대로 가세요. 계수 ABC와 계수 A', B', C' 중에 좀 심플하고 좀 작은 놈 있잖아. 1 같은 거. 그런 놈을 많이 가진 녀석에다가 K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두 길이 더해서 는영입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끝나.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굳이 너네가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은 다음 그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안 만들어도 된다고. 교점을 구할 필요 없이. 그러면 어떤 문제로 가볼 거냐면 요 녀석이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의 교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한 직선의 방정식 그냥 쓰세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 그냥 쓰세요. 그리고 두 녀석 중 한 녀석에다가 K를 붙이는데 나는 뒤에다 붙일래. 왜? 5 있지만 1, 2, 5가 낫지. 1이 하나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진짜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나? 아니, 그거는 아니야. 하나 딱 영향을 끼치는데 아직까지는 영향 끼치는 문제를 못 만날 거야. 좀 고난도 문제를 가지고 올 거거든 다음에. 그때 이제 만나게 되고 지금은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직선을 만들었잖아. 맞죠? 다시 어디까지 맞는 거라고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까지는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나 하면 돼? 2,-1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거를 사용하면 미지수 마지막 남은 하나 K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1을 대입해버리는 거야. 계산 생략할게요. 알았죠? 할까? 그래서 4, -3, 플러스 4, 플러스 K에 뒤에 붙는 게 2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K에다가 앞에 붙어 있는 게 5. 따라서 K는 5입니다. 그럼 K가 5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집어 넣어주면 직선이 완성되는 거야. 2x 플러스 3y 플러스 4 플러스 5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25는요. 식 정리해주면 7x 마이너스 7y에 마이너스 21은 0. 이대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양면을 7로 나눠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답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답 어딨냐? y는 x-3이겠네. 답은 4번. 이해됐나요?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원방으로 넘어가면 이 녀석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알았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로 나올 녀석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살짝 속도 내고 있는 이유는 요 세 개 다음 거 하려고. 알았죠? 그것 때문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할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공식 자체를 너희들이 많이 까먹습니다.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가서 공식을 좀 외워주세요. 알았죠? 1학년 때 당연히 중요해. 1학년 때 시험 때도 자꾸 까먹어가지고 막 한 일주일 뒤에 또 질문하고 2주일 뒤에 또 질문을 해요. 시험 대비 막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쌤, 저 갑자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 되게 많다고. 까먹지 않도록 계속 외우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세요. 알았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잖아. 한 번 보고 외우고 예를 들어서 내일 영어 시험이야.
영어 수업이야. 영어 단어 시험 보겠지? 오늘 외웠어. 90문제 뭐 100개, 90단어, 100단어 외웠어. 내일 시험 봐. 통과했어.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지나서 그 90개 다 기억나니? 기억 안 나지. 몇 개만 남아있고 몇 개는 기억 안 난단 말이야. 근데, 뭐야. 유호쌤? 유승엽쌤! 지금 막 영어 단어 외우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불러봤어요. 뭐예요? 아니, 보고 싶어서 왔지. 어머, 잘 이게 살고 뭐야? 있는지. 이게 뭐야? 자, 어쨌든 뭐 얘기다 말았지? 영어 단어.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야. 정말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를 계속 해줘야 돼. 근데 영어보다 낫잖아. 영어는 90개, 100개를 계속 외워야 된다라고 누적식으로 가야 된다면 수학은 사실 몇 개 안 되잖아. 중간고사 때 우리 배웠던 공식 자체가 몇 개 되겠어? 30개? 30개도 안 돼. 중간고사를 위해서 시험 본 거에서 그 공부했던 범위에서 공식처럼 딱 외워야 되는 것들은 진짜 몇 개 안 돼요. 30개 그냥 많이 잡아야 30개일 거야. 한 20 몇 개 될 거예요. 알았죠?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야. 기말고사는 원방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많아지기는 할 텐데 그래 봐야 50개도 안 돼요. 이번 시험 하나만을 위해서는. 알았음? 자, 어쨌든 자 가자. 그래서 정과직선사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에서부터 어디까지? x1, y1까지의 거리를 구하자. 자, 어떻게 구해주시면 된다? D. 어떻게 돼요? 분수꼴입니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죠? x의 개수를 제곱해주세요. y의 개수를 제곱해주세요. 그리고 루트를 씌워주세요. 더해서. 그게 분모. 분자는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입니다.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넣으면 0 안 돼요. 성립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값이 나올 거야. 그게 양수일 수도 있고 당연히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하자? 뿅, 뿅, 절대값 씌워버리면 끝나죠. 이해되었나요? 이해되었나요? 끝. 참고로 이 녀석은 증명 잘 안 하는 대상입니다. 왜냐면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학교 수업 때는 한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시험에 내는 학교는 나 여태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봤어. 10몇 년 가르치면서 진짜 딱 한 학교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안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학교에서 하시면은 쌤들이 하시면은 한번 가볍게 쳐다보세요. 증명하는 과정 자체는 되게 좋아.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딱히 외우라고 하거나 시험 때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쌤들이 얘기하셔도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 과정,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좀 많이 쓰여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자. 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1121번을 풀어볼 겁니다. 21번. 자,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선분 PQ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자, 선분 PQ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주나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딨냐? 밑에 22번 보면 사대꼴 넓이 구하라고 하지. 얘도 넓이를 구하는 재료 중 하나죠? 맞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맞죠? 그때 이 높이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22번에서도 풀이가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거냐면 이거는 근데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문제가? 잠깐만. 평행한 두 직선 따로 있나?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냈지? 자, 어쨌든 가자. PQ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 P와 Q의 좌표를 찾아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맞죠? 맞죠? P의 좌표 찾기 위해서 이 직선을 찾아서 얘랑 연립합니다. 맞죠? Q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 직선을 구해요. 얘랑 연립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이 너희들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 좀 돌아가는 풀이를 자꾸 써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간 부족에 빠져.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는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결국 같은 이유죠. 좀 다이렉트로 좀 빠르게 접근을 하는 방법을 분명히 있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PQ 사이의 거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금처럼 P와 Q의 좌표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뭐 해도 돼? 이렇게 잡더라도 사실은 같은 길인 거 알지? 그러면 어떻게 찾자? 2,0이라고 하는 A라는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아도 되겠네 라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해서 바로 A로부터의 거리 찾는 게 더 빠르잖아. P와 Q의 좌표를 찾는 건 연립입니다. 연립은요, 사실 고등부에서 특히 나는 굉장히 싫어하는 연산이에요. 왜? 오래 걸려. 연립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오래 걸려. 알았죠? 그래서 연립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봐, PQ를 구하려면 2번이나 연립해야 돼. 연립 한 번만 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2번이나 연립해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요 방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빨간색과 직선을 찾자. 그때 힌트는 여기가 수직이라는 것.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이 있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5. 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맞죠? 그러면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뭐 하면 돼요? 양수로 바꾸고 역수로 만들고 3분의 4입니다. 맞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찾았네. 왜? y는 3분의 4x라고만 하면 끝나잖아. 왜? 원점 0,0을 지나니까요. 상수항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식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일반형으로 고쳐보면 4x 마이너스 3y는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A, 2,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거리 찾자. D 얼마예요? 루트 x의 개수 제곱 16, y의 개수 제곱 9 더해서 루트 씌워서 분모에 집어넣었고 2,0을 마치 직선에 있는 점에다 대입하듯이 대입을 해줍니다. 8-0이 나왔어요. 절대값 씌워줄까요? 그럼 거리 얼마 나와요? 5분의 8. 끝! 그게 바로 선분 PQ와 같아지는 거지.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되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으로 갑니다. 자, 앞에 있는 유형 18번, 19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는 일단 유형 20번으로 설명할게.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를 응용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 자, 거기 들어봐요. 여기에서 이 녀석에 대한 활용형 문제가, 응용형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 둘 다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첫 번째 녀석은 오늘 내가 설명할 녀석은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야.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 뭐냐면 꼭지점 3개 중에 2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때 직선을 만들었던 그 두 점 가지고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밑변을 잡으면 돼. 그때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직선을 구하는데 쓰지 않은 점, 즉 직선을 지나지 않는 점의 좌표로부터 구한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높이로 사용을 해주면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평행하는 두 직선. 이거 보이니? 성훈이? 글씨. 그냥 유형 20번 이름 그냥 쓰고 있는 거다. 알았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두 직선의 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활용형 문제는. 자, 갑니다. 35번. 자, 시간 짧게만 줄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35번 문제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1번입니다. 답은 1번. 자, 봅시다. 선영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따로 있다 없다? 없어요. 보통 없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활용 문제에 넣어놨지. 맞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고 있을 때 거리는 어느 점에서 어느 거리를 구하든 다 똑같아.
다른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똑같아. 그래서 둘 중 한 놈을, 심플한 한 놈을 찾으세요. 뭐, 얘가 좀 직선이 심플하니까 얘를 그대로 두고, 심플하지 않은 놈에서 좌표를 구합시다.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하면 돼요. 3 콤마 3 콤마 하면 안 되네. 몰라? 4 콤마? 4 콤마 3 지나? 아, 요거?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잡은 걸 무시하고 여기로 갑시다. 4,3이라는 점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대요. 근데 선영아, 앞에 직선을 잡을 거면 왜 4,3을 해? 0,0이 더 심플하지 않아?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잡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빵빵 집어넣어주면 5. 5분의 5니까 1이에요. 왜 4번이 나왔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런데 다른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 잘 봐요. 답은 1번이야.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공식이 진짜 없을까? 아니요,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잘 봐.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냐면 사실은 딱 보자마자 답은 1이 나와. 그래서 평행하죠. 이 직선을 잡든 이 직선을 잡든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안에 9 더하기 16이 들어가서 분모로 들어가겠지. 맞죠? 맞죠? 자, 잘 봐.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을 잡든 여기 위에 점을 잡든 어느 한 직선에서 x1, y1을 잡아서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이 위에 있는. 근데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넣어주면 성립하거든. 그래서 3x1-4y1는 0을 만족할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도 3x1-4y1 나오면서 이거 0이야 그냥. 그럼 이 상성이 나와요. 이해됐어? 잘 봐.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다. 봐봐. 그래서 나는 평행 두 직선의 거리 이렇게 갑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d는 0이라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할 때 어떻게 가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분자에 뭘 집어넣냐면 잘 봐. 여기 위에 만약에 x1, y1이 있다고 해보자. 그 말은 집어넣어주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무조건 0이 나와요. 맞죠? 근데 여기다가는 뭐 하니?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d로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 c랑 같아. 그럼 분자가 뭐다? 마이너스 c 플러스 d. 즉 뭐다? 상수항끼리 빼서 절대값으로 가시면 돼. 이해됐음?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분자에 c-d의 절대값으로 해버리면 끝나. 사실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공식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셨나요? 알았죠? 그래서 더 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점을 좌표 안 찾아도 됩니다. 물론 서술형 때문에 너 오늘 뭐 피 뽑았냐? 헌혈? 건강검진.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냐? 상수항끼리 빼서 분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뭔 얘기 하다가 말하는지 까먹었다. 어쨌든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돼. 서술형은 아까 선생님이 너 처음 구한 것처럼 점을 좌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여기 없잖아. 알았죠? 있네? 이번에 있네. 왜 있지? 어쨌든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요. 알았죠? 알았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다 좋은데 내가 뭘 좀 해주고 싶냐면 자, 유형 22번 별표 쳐놔요. 사실은 요 유형 때문에 앞에서 서둘렀는데 서두른 게 의미 없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 큰일 났다. 자,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너희들이 방학 때도 어려워했던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취가 뭐야? 좀 비슷한 말로 생각하면 흔적 정도? 자취. 발자취 할 때 그 흔적. 알았죠? 자취의 방정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조건 시기 띡 주어져서 그것만 만족하는 모든 점의 자취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움직이는 점이 등장한다라고 해서 요게 하나 더 있어. 성훈이는 기억나나?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이 직관적인 해석 문제는 직선도 직선이지만 원방에서 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야. 근데 요즘은 자취의 방정식을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정리를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선영이 기억나나? 너 전에 배웠을 때 아마 요거 정리한 거 본 적 없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요걸 정리해 주신 쌤들, 나도 강의를 엄청 많이 보거든. 물론 실제로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쌤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영상 올리시거든. 거기서 도형의 방정식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취의 방정식을 정리하시는 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명 봤어. 딱 한 명. 나 말고 딱 한 명 봤거든. 요새는 정리를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 사실 자취의 방정식이 옛날보다 많이 쉬워진 것도 있어. 그래서 안 해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를 볼 때마다 찾아간다?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돼. 나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옛날에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하나의 유형 또는 하나의 단원에 묶여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 자취의 방정식을 점의 좌표, 평면 좌표에도 찌끔, 직선에도 찌끔, 원방에 좀 많이, 이동에도 찌끔 뜯어놨어. 다 뜯어놓다 보니까 애들이, 많은 애들 보면은 이 문제 풀 때 저 문제 풀 때 다 다르게 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위권 애들은 다르게 풀더라도 다 맞추거든. 중위권부터 완전 자취의 방정식 부분이 난리가 나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까먹거든, 계속.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다 보니까. 심지어 학원 선생님들도 푸는 방식이 문제마다 제각각이야. 좀 나이가 많으신 쌤들 보면은 내가 배우던 시절의 그때 강의를 하셨겠지. 그런 선생님들 보면은 확실히 정리가 돼 있어. 내가 푸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오케이? 나는 내가 배우던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 방식을 사실 너희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 뭐 어쨌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한 번쯤은 너희들이 정리를 좀 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자. 조건식이 주어지는 게 뭔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오늘 안 할 텐데,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때 첫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다 너희들이 많이 본 거야. 첫 번째 녀석은 기본형에 속합니다. 두 번째 녀석은요, 오늘 배우는 각의 이등분선 유형 22번의 이름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이 아니라 그냥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가는 거고, 세 번째 녀석은 너네 이름 다 알걸?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녀석은 원방에서 할 거니까 오늘 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심화 문제로 움직이는 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움직이는 점이 있잖아. 사실 제일 중요했는데 요즘은 아니야. 움직이는 점이라는 유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사실 거의 요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녀석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로 많이 내지. 그러다 보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요즘은 정리를 잘 안 하시는 쌤들이 많아진 겁니다. 뭐 말이 자꾸 너무 길어지는데 얼른 마무리 지어보자. 그래서 조건식이 뭔데? 기본형을 보면은 알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마플에는 없어가지고 너희들 방학 때 배웠던 교재의 기본형의 문제를 잘 떠올려 보세요. 기본형 어떻게 된다? 얘가 나와요. 를 만족하는 이라고 문제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점 P의 자취를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마플에는 없어. 마플에는 이 문제가 없네요. 어쨌든 뭐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원의 방정식의 첫 시작이 이거거든요. 그때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자, 기본형이다. 모든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 풀입니다. 알았죠? 어떻게 한다? 마지막을 보면은 자취라는 명칭이 쓰일 수도 있고 그리는 도형이라는 명칭으로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 자취를 그리는 점의 좌표를 반드시 A, B, P, Q가 아니라 X와 Y라는 미수로 잡아주세요. 문제에서 만약에 A, B라고 잡혀있더라도 너희들은 X, Y로 풀어버려. 알았죠? 그래서 X, Y라는 점으로 잡습니다. 자취를 그리는 점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만족시켜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이 녀석이 한글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뭐뭐뭐뭐 중점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식으로 AP는 3BP 이런 식으로 해서 P에 대한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 녀석을 XY에 대한 식으로 고쳐 써주세요. 내분점이라고 나와 있으면 내분 공식을 쓰면 되고 중점이라고 나와 있으면 중점 공식을 쓰면 되고 아까 말했듯이 AP는 3BP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P는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뭐 이런 식으로 가져도 좋고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내분 공식을 쓰든 뭘 하든 XY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요 그게 그냥 답이에요. 끝난 거야. 이해됐음? 끝.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지.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요. 이런 점이 있어요. 거기서 AB 선분의 아니야. 두 점 A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를 구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오케이? 이거 아마 요 앞에 있었을 수 있다. 이거 뭔데?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해석을 해서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게 더 좋은 풀이긴 해. 근데 이거는 지금 나는 자취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냥 이대로 해석을 해서 풀어볼게. 자취를 그리는 점 P를 X, Y로 잡아요. 만족하세요라는 식이 거리가 같으라고 해놓은 거야. 그 식으로 고쳐보면 AP는 BP인 거지. 근데 우리가 점의 좌표, 평면 좌표 단원에서 AP와 BP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걸 거리끼리 같다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끼리 같다고 하라고 하죠. AP 제곱을 구해봐. 뭐야? X-1의 제곱에 Y-3의 제곱이에요. BP 제곱은 뭔데요? X-3의 제곱에 Y-1의 제곱. 이게 답이에요. 정리하면. 정결했을 때 양변에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지겠지. 상수항 1, 9, 9, 1 지 남는 거는 일치항끼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x고요. 얘는 마이너스 6y고요. 얘는 마이너스 6x고요. 얘는 마이너스 2y예요. 좌변을 전부 다 몰자. 4x 마이너스 4y는 0. y는 x네 하고 끝나는 거야. 수직이등분선이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됐음? 요게 다예요. 기본 유형은. 그런데 누구 하나 더 있다? 각의 이등분선이 하나 더 있다. 자, 요 녀석은 아폴로니우스의 원과 완전 정반대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있잖아. 문제를 잘 보면은 자취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뭐뭐뭐뭐뭐인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풀이라고 쓰는 거다 이거 지금 글씨. 문제를 풀이할 때에는 어떻게 쓴다? 자취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공식처럼 외워서 접근할 거예요. 오케이? 공식을 외우면 되나? 방법을 외운다고 해요. 근데 각의 등분선은 정반대입니다. 문제의 자취라고 나오지 않아.
하지만 너희들이 풀 때에는 자취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시 문제를 한번 보면은 1146번이 예시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블라블라일 때 끝. 이게 문제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너희들의 풀이는 이렇게 나오는 솔루션. 어떻게 해석을 한다? 두 직선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잘 봐. 직선이 주어져 있어, 두 개가. 각을 이등분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각을 이등분한다라고 하지. 이런 직선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직선은 사실 이런 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걸 직선이라고 하잖아. 각각의 점들이 어떤데? 닮음입니다. 합동이에요, 합동. 거리가 같아지는 점이야. 얘도 거리가 같은 거야. 얘도 거리가 같은 점인 거야. 그래서 이 노란 직선, 원래 주어져 있던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라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맞는 겁니다. 알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까지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거까지는 하지 못했네. 토요일날 요 유형 22번 자세하게 한 번 더 풀어줄 거니까 요거 일단 잘 정리해서 가세요. 알았죠? 오늘 테스트는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